안녕하세요 여러분, 쏘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테크 이야기 가져왔어요. 우리 둘리님들이 재테크 이야기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하실 때 어떤 증권사 이용하시나요? 미국 투자에는 어떤 증권사가 가장 좋은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키움증권, 그리고 토스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건 키움증권입니다. 사실 저는 어느 투자 증권사가 가장 좋은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투자하다 보면 증권사에서도 혜택을 줘요. 뭐 수수료를 좀 낮춰준다던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그냥 내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증권사로 등록해서 시작을 하시는 걸 완전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토스증권이 정말 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 쏘이님 혹시 연금저축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연금저축 없습니다. 되게 놀라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지금은 그닥 관심이 없어요. 저는 40대 넘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종목을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소희님. 책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종목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는 종목을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서 ETF를 하는 것입니다. ETF는 제가 본업을 유지하면서 대단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주식 전업 투자할 거 아니면은 ETF로 투자하기가 제일 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익률도 만족스럽게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개별주 같은 거 투자를 다 해봤지만 족족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개별주에 대한 믿음을 정말 종교 수준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를 정말 5년, 10년 들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도 옛날에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구글 그 외에 잡주까지 다 들어가 봤는데 오를 땐 당연히 너무 좋죠. 오를 땐 너무 좋지만 이게 떨어질 때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별주는 잘 이제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페이스X도 이제 상장한다 하잖아요. 그때도 저는 이제 들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5년, 10년 버틸 수 있느냐로 고민해봤을 때 아직은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별주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들어가시기를 권해드리고 난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 하시는 거 완전 추천드려요. 다음 질문. 자산 대부분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 하셨는데 주식에 넣어놓지 않은 돈은 어떻게 두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로 자산 대부분이 달러고요. 그래서 정말 환차익만 상당히 많이 본 케이스거든요. 달러 자체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몇 년 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원화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생활비 빼고는 다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동산에 일부 집이 있는 거? 그 외에는 전부 다 환전을 해서 달러로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방법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달러를 좀 환전해 놓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환율은 좀 약간 우상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달러 대비 하나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이제 생활비 빼고는 좀 환전을 조금씩 해두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희님 대출은 아예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저는 대출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대출이 없고 주식도 대출이 없어요. 요즘에는 주식담보대출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입이 되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대출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 소희님, 레버리지가 높은 TQQQ도 있는데 QLD에 투자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세배는 제가 무서워서 못 견딥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저의 그릇을 알게 되었는데 세배 레버리지는 제가 오랫동안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많이 버티면 한 3달 정도? 그 이후로는 이 등락의 이 폭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딱 2배만 하고 있어요. 2배는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QLD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자산 비중 궁금해요. 아직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제 뱅크샐러드를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자산 비중이 훨씬 늘었더라고요. 공격형 자산 비율이 83.9%입니다.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죠. 네, 그리고 저는 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제가 성공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 자신이 부동산을 잘한다고 잘 아직 못 믿는 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주식은 나름대로 성공을 해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집을 사서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은 저는 부동산도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사람이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제가 부동산을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또 해본 족족 실패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감이 그냥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국제적으로나 주식을 많이 밀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고 저 또한 주식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지금에는 주식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부동산을 잘 성공시켜가지고 갈아타기에 성공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의 몸뚱이를 키워나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식이 정답이다, 부동산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에 좀 더 능한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확실히 주식입니다. 다음 질문. 소희님 분할매수 하시나요? 하신다면 몇 차까지 분배하고 분할하시는 퍼센트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생기면 사는 거예요. 제가 주식을 한 5,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적당히 떨어지면은 지금 조금 사야 된다라는 그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떨어지면 이제 한 두세 주 사자. 아니면 오르면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팍 떨어지면 지금 한두 개 살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감으로 매수를 하는 편이고, 많이 떨어질수록 당연히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몇 퍼센트 비율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냥 하루라도 일찍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금 ETF 투자 요즘 어떤 거 같나요?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금 투자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금이 좋긴 좋죠.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하지만 저는 공격적인 투자를 더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 투자에 아예 관심이 없고 뭐 그런 관련 계좌 이런 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주식은 리스크를 동반해야 그만큼 돈을 많이 얻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철학 하에 주식을 훨씬 선호를 하기 때문에 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소희님은 돈을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돈이 엄청 많아져도 지금 삶과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10,000원, 20,000원짜리를 먹었다면 지금은 뭐 30,000원에서 50,000원짜리 음식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었다면 바뀌었는데, 나중에 돈이 더 많아지면은 물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겠죠? 좋은 집에 살려나? 저는 주식을 더 보유를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제가 물건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걸 조금 더 많이 먹는 정도지 뭐 크게 엄청 바뀌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일은 좀 줄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일 중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자산이 좀 늘어나게 되니까 워라밸을 조금 더 챙기는 저의 모습이 이제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게 체력 문제도 있죠.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또 일에 대한 게 힘들어지는 순간도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초등 아이들 계좌 만들어서 QQQM 적립식으로 사주고 있어요. 최소 10년 이상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도움될 수 있겠죠? 라는 질문인데 너무 좋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가 뿅 하고 나타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증여할 계획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어쨌든 시간이 정말 재산이기 때문에 일찍 태어나자마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 비과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2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부동산 실패 사유가 뭔가요? 나홀로 아파트 사셨나요? 나홀로 아파트는 아니었고요. 제 기준 너무나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물론 경기도에 있는 외곽의 지역이긴 하지만 정말 역세권 너무나 초초초 역세권이었고요. 그리고 아파트의 규모도 나름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니 컸어요. 그리고 뭐 리모델링 이슈도 있었고 저한테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제 실패 원인은 일단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샀습니다. 아파트 가액 자체를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최고점에 상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실패 사유였고, 두 번째 실패 사유는 저는 입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가 집을 산다고 한다면 경기도 메인 지역, 예를 들면 뭐 과천, 분당, 성남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의 지역은 집값이 쉽게 오르기가 어렵다. 아니면 이제 서울을 사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금매 위주로 저렴하게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금매 중에 금매를 사도 이게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처럼 사면 절대 안 오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정말 많이 깎아서 저렴한 가격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질문. 투자는 월급의 몇 퍼센트 비중이 적당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월급의 30%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종의 노후 대비인 거죠. 사실 저희가 돈을 한참 벌 때는 거의 70-80% 이상 투자에 거의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걸 이제 몸소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어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의 반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이제 반이라고 하면은 자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반 이상을 투자를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0%, 최소 30% 이상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지금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이럴 때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RSI가 40 그 수준에 있거나 아니면은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그 인덱스 지표를 보면서 지금 뭔가 사람들의 심리가 두려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피어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좀 매수를 많이 수량을 늘리는 편이에요. 정말로 RSI 40 이하의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나는 확률이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수록 많이 매수하는 전략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미국 ETF 5년 장기 투자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동안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물릴까봐 너무 걱정돼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4, 5년 전에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44%까지 보면서 존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못해도 4, 5년 정도 견딜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면 저는 고점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확실한 ETF, 뭐 나스닥 ETF나 S&P 500 이런 것들은 우상향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할 각오만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비트코인 조금씩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변동성을 못 견뎌서 지금까지 안 한 것뿐이지 저는 비트코인, BTC 자체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이 시기에 들어가야 이제 나중에 돈을 크게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돈을 딴다고 하니까 뭔가 약간 도박같이 얘기를 하는데 도박이 아니라 정말 저는 BTC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조금 더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비트코인에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주식은 언제 보시나요? 매일 보신다면 몇 번 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두세 번, 한 1, 2분씩 정말 양치하듯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양치를 막 좋아해서 한다기보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처럼 주식 그 차트를 보는 것도 그냥 자기 전에 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이렇게 2번씩은 무조건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소희님은 장투만 하고 단타는 안 하시나요? 저는 단타하지 않아요. 단타했다가 저는 잃는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성공했던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 전략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타이밍을 저는 맞출 자신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의 5년 이상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테크 Q&A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테크 얘기 또 재미있게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